60세 이상 남성분들이 한밤중에 잠에서 깨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악몽을 꿨다거나 밖이 시끄러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너무나도 익숙하고 지긋지긋한 한밤중의 뇌, 즉 소변이 마려운 느낌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일을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요 비뇨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야간에 화장실을 가는 증상, 의사들이 야간뇨라고 부르는 이것은 단순한 가벼운 증상이 아닙니다. 종종 몸에 무언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가장 첫 번째 신호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인 요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방광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방광이 다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득 찬 것처럼 자극을 줍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밤에 2번, 3번, 어쩌면 4번까지도 깨서 화장실에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단순히 귀찮은 방광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배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밤 그렇게 잠이 깨다 보면 여러분의 전체 호르몬 리듬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테스토스테론 주기를 망가뜨리죠. 그리고 그 랍하는 남성 활력, 에너지 수준, 집중력,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발기 기능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천 명의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해오면서 한 가지 강력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처음에 잠 때문에 불평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오십니다. 원장님, 너무 피곤합니다. 방광 때문에 자꾸 깨서 낮에 생활을 못하겠어 라고들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면 그분들이 제 진료실을 찾은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거의 항상 무언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근본적인 에너지의 상실, 활력의 감소, 그리고 매우 현실적이고 좌절스러운 아침의 변화입니다. 밤에 깨는 것은 단순한 화장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남성 시스템 전체가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몸의 구조 신호, SOS입니다. 저는 67세의 한 환자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편의상 그를 장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이 처음 제 진료실에 앉으셨을 때 정말 지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장님, 밤에 적어도 3번은 꼭 깹니다. 그런데 솔직히 소변 보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아침이 달라졌어. 그분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예전엔 그냥 자랑스럽게 반응이 왔는데 요즘은 그냥 조롱해요. 그 조롱하다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확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중등도의 전립선 비대증이 방광을 압박하고 있었고 밤마다 반복되는 수면 중단이 그의 호르몬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바로 그 방법을 실천하신 후 그분은 2주도 채 안 되어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활짝 웃으면서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밤에 거의 깨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번 정도예요. 그리고 아침이 예전처럼 느껴집니다. 제 몸이 드디어 예전의 시간표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밤이 계속 흔들린다면 그건 당신의 몸이 조롱이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단순해 보이는 문제, 야간뇨가 어떻게 남성의 활력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지 정확히 설명해드리고 그 구조 신호에 응답하여 이 악순환을 되돌릴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인 3단계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깊은 회복의 잠을 되찾는 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은 더 젊어진 듯한 아침의 활력을 되찾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악순환, 수면 부족이 남성 활력을 무너뜨리는 과정. 많은 남성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하죠. 그런데 그게 발기력이랑 진짜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건 별개 문제 아닌가요? 의학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둘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만성적인 야간 수면 중단은 남성의 호르몬 건강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하고 확실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란세 반응입니다. 이 추락에 나선 5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 몸은 24시간 내내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지 않습니다.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성 호르몬의 주생산 라인은 오직 수면의 가장 깊은 회복 단계에서만 가동됩니다. 특히 이른 새벽, REM, REM, 수면 직전 단계에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2시간마다 계속 잠에서 깨면 뇌는 결코 그 깊은 회복 상태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얕은 수면 또는 각성 상태로 끌려 나오게 되죠. 그 결과 매일 밤 우리 몸이 반드시 얻어야 하는 그 필수적인 테스토스테론 피크가 점점 짧아지고 약해지거나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획기적인 연구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루 5시간 미만 잠을 잔 남성들은 충분히 잠을 잔 남성들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0에서 15% 더 낮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 한 달간의 만성적인 수면 부족만으로도 여러분은 10년에서 15년은 더 늙은 사람의 호르몬 수치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죠. 둘째, 수면 부족은 혈류와 여러분의 신경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발기는 단순한 배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경, 호르몬, 그리고 혈관이 완벽하게 합력해야 하는 복잡한 교향곡과 같습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휴식과 이완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소변 때문에 잠에서 졸티디 얼레이 확 깨어나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공격을 받습니다. 투쟁도피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우리 몸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근육은 긴장하고 혈압은 치솟으며 혈관은 수축합니다. 음경 내부의 섬세하고 미세한 혈관들은 이 수축 신호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밤 반복되면 그 부위로 가는 건강한 전체 혈류량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감소합니다. 서울대 비뇨의학과 연구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수면이 분절된 중년 남성들은 음경 혈류 속도가 평균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기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의 근본적인 반응성 자체가 둔해지고 느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바로 그 저하된 테스토스테론이 발기를 유지하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발표산화질소, 나일릭 악사ид, 발표라는 핵심 분자의 생산량도 함께 떨어집니다. 산화질소를 녹색 신호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혈관에게 활짝 열어, 혈액을 받아들여 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동시에 PDEO라는 효소, 비아그라 같은 약물들이 차단하는 바로 그 효소입니다. 빨간 신호등처럼 작동합니다. 이 효소는 신호를 중단시키고 혈액을 다시 빠져나가게 하죠. 여러분의 호르몬이 엉망이 되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녹색 신호등, 산화질소,은 덜 생산되고 빨간 신호등, PDEO,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너무 일찍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원하기도 전에 혈액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넷째,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뇌의 성능 회로를 약화시킵니다. 발기는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뇌에서 시작됩니다. 뇌의 번연계와 도파민 회로, 즉 쾌락과 보상센터가 관여하죠. 수면이 계속 끊기면 이 중요한 뇌 회로가 완전히 회복하고 재설정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을 겪는 남성들은 도파민 수용체 반응성이 평균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 끔찍하고 좌절스러운 상황을 만듭니다. 욕구는 있지만 신체적 반응이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스스로를 잠식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커진 전립선이 당신을 깨웁니다. 그렇게 끊어진 잠이 테스토스테론을 무너뜨립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류를 약화시킵니다. 결정타로 바로 그 약해진 혈류가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키고 방광을 더 압박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더 자주 깨게 됩니다. 이것은 추락하는 나선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그 답은 복잡한 약이나 수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3단계 영양 솔루션에서 시작됩니다. 악순환을 끊는 3단계 솔루션. 이 악순환에 갇힌 환자분들이 저에게 오시면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바나나요? 원장님, 겨우 5살짜리 간식 말인가요? 하지만 의학적, 생화학적 관점에서 바나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나는 여러분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과 호르몬 리듬을 회복시키는 완벽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1단계, 바나나, 리듬 조절자.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면 세로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평온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의 깊이와 리듬을 조절하는 마스터 호르몬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몸에 풍부한 트립토판을 공급함으로써 여러분은 몸이 스스로 천연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뇌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깊은 수면 상태에 더 쉽게 진입하고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효율적으로 전환되도록 돕는 핵심적인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는 2가지 미네랄,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천연 근육 이완제입니다.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혈관벽을 이완시키며 몸이 긴장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심박수, 혈류, 그리고 호르몬 리듬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3중 효과를 줍니다. 2단계, 아몬드, 혈류연료. 자, 바나나가 몸의 리듬을 재설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시스템을 채울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몬드가 등장합니다. 발기력은 핵심적으로 하나의 간단한 기계적 현상으로 요약됩니다. 혈액이 들어가야 하고 그 혈액이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분자가 바로 발포산화질소, NO, 발포입니다. 아몬드는 L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의 가장 풍부한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L아르기닌은 우리 몸이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직접적인 원료입니다. 간단합니다. L아르기닌 연료가 많을수록 산화질소 생산이 많아집니다. 산화질소가 많을수록 음경의 혈관이 더 넓게 열리고 더 많은 혈액이 유입되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몬드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와 아연이 풍부합니다. 이들을 여러분의 혈관을 위한 유지보수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우리 혈관은 딱딱해지고 약해지고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됩니다. 아몬드 속의 비타민 E와 아연은 이 노화 과정에 맞서 싸우며 혈관을 유연하고 건강하고 반응성 있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3단계, 계피, 웰스. 좋습니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바나나가 리듬을 잡고 아몬드가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열쇠가 필요합니다. 혈관을 열고 그 모든 건강한 혈액이 흐르도록 할 열쇠 말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의 활성 성분인 신라말데하이드는 강력한 천연 혈관 확장제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단순히 혈관벽의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완 신호는 혈관이 넓어지도록, 즉 확장되도록 합니다. 단순히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 물론 그것도 돕습니다만 이상으로 음경을 포함한 모든 말초 혈관으로의 순환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이 계피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나이와 관련된 성능 저하의 상당 부분은 전립선과 혈관의 만성적이고 경미한 염증 때문입니다. 계피의 강력한 성분들은 세포 수준에서 이러한 손상과 싸우며 혈관을 젊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한약 스무디 루틴, 여러분의 실천 계획.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5분 만에 실천할 수 있는 루틴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루틴을 위한 골든아워는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뇌가 자란적으로 멜라토닌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는 이미 휴식 모드로 전환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특정 시간에 이 세 가지 성분을 섭취하면 여러분은 몸의 고유한 리듬과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것이며 수면, 혈류, 호르몬 모두에 이로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력 스무디. 바나나 1개, 중호. 만약 여러분이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라면 반드시 바나나 반 개만 사용하십시오. 무가당 아몬드 밀크 200ml, 약 1컵. 강력한 믹서기가 있다면 통아몬드 10에서 15알도 좋습니다. 계피가루 1g, 약 4분의 1티스푼. 이 세 가지를 믹서기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10초에서 15초 정도만 짧게 갈아주세요. 너무 오래 갈 필요 없습니다. 바나나의 천연 단맛, 계피의 따뜻한 향, 그리고 아몬드 밀크의 건강한 지방이 완벽한 조합을 이룹니다. 특히 아몬드의 지방은 바나나로 인한 할당 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것이 이 조합이 그토록 현명한 이유입니다. 이 스무디를 마신 지 30분 이내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몸이 따뜻해지고 깊은 이완감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확장되고 신경계가 진정되고 있다는 생리학적 신호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믹서기 닦는 게 너무 귀찮아요. 저도 그 마음 압니다. 귀찮은 일이죠. 좋은 소식은 믹서기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마법은 믹서기가 아니라 조합과 타이밍에 있습니다. 믹서기가 필요 없는 간편 버전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나나 또는 반개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다음으로 아몬드 밀크 200ml를 냄비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따뜻하게 데웁니다. 따뜻한 것이 더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우유에 계피가루 4분의 1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편안히 앉아 따뜻한 계피 아몬드 밀크를 천천히 마십니다. 이 순서도 마찬가지로 강력합니다. 바나나의 트립토판이 먼저 흡수되어 뇌에 휴식 신호를 보냅니다. 뒤이어 아몬드 밀크의 엘아르기닌이 산화질소 생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피의 신라말데하이드가 모든 경로를 열어주어 그 새로운 혈류가 완벽하게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변화, 시간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룻밤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의 과정입니다. 1일차, 3일차, 가장 먼저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잠들기가 더 쉬워지고 혹시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가 더 수월해질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개운함을 느낄 것입니다. 4일차, 7일차,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해가 예전만큼 강하거나 잦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낮 동안 느끼는 육체적 피로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8일차, 14일차, 이때가 진짜 마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일주일 이상 깊은 회복의 잠과 개선된 혈류의 혜택을 몸이 누리게 되면서 여러분은 아침에 활력이 뚜렷하게 돌아오는 것,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력한 웰빙 감각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수면, 호르몬 생성, 그리고 혈류가 드디어 다시 동기화되기 시작했다는 단순한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경고음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이 루틴은 천연 재료이며 식품을 기반으로 함으로 대부분의 남성에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안내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매우 분명하게 말씀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여러분은 반드시 본인의 특정한 건강 상태를 현명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부디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당뇨병 환자분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경고입니다. 밤에 바나나 1개는 너무 많은 당이며 주무시는 동안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바나나 반 개로 제한하십시오. 그것으로도 트립토판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가당 아몬드 밀크를 사용하십시오.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이 루틴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열어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혈압약, 특히 칼슘 채널 차단제나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그 효과가 중첩되어 혈압이 너무 낮아져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디 처음에는 계피를 아주 소량, 손가락으로 한 꼬집 정도만 넣어보시고 몸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혈액 희석제, 와파린, 쿠마딘 등을
를 복용 중인 분들, 이것은 적색 경보입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천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경미한 혈액 희석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방받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절대로 의사와 상의 없이 매일 계피를 아무리 소량이라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호작용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이 있는 분들, 바로 그 쿠마린 성분은 고용량 섭취 시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간 질환 이력이 있으시다면, 계피는 극소량 0.5g 미만만 사용하시거나 아예 건너뛰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와 아몬드 밀크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아몬드는 칼륨과 인이 풍부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몸이 이러한 미네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아몬드나 아몬드 밀크가 본인에게 안전한지 문의하셔야 합니다. 음주를 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이 모든 루틴을 파괴합니다. 알코올은 트립토판 흡수를 방해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리며 깊은 잠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술을 드셨다면 이 스무디를 드시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산양류, GRD가 있는 분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는 것은 양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침대에 눕기 최소 60분에서 90분 전에 이 루틴을 마치십시오. 그리고 차가운 음료가 이를 자극할 수 있으니 꼭 따뜻한 우유 옵션을 시도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맞는가? 이것은 생활 습관의 조정이지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적은 양으로 시작하고 여러분의 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시간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67세 환자 장 선생님을 기억하십니까? 지치고 좌절한 채로 진료실에 들어와 자신의 아침이 조롱하다고 말씀하셨던 그분 말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원장님, 제 몸이 드디어 예전의 시간표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그의 진짜 변화는 단순히 소변을 덜 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쓰러진 첫 번째 도미노였을 뿐입니다. 그의 진짜 변화는 수면 리듬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면이 회복되자 테스토스테론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과 혈류가 제대로 작동하자 그의 몸 전체의 활력 회로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난 그냥 늙어가고 있을 뿐이야, 혹은 나에겐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이 바로 그 생각을 바꾸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꾸준한 변화 하나, 단순한 루틴 하나, 그것이 여러분의 몸의 리듬을 재설정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이 간단한 한 잔의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되찾아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아침을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깊은 잠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호르몬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류의 랄로를 공급하십시오. 그러면 에너지가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여십시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여러분이 필요한 곳으로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쁜 리듬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몸이 다시 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올바른 신호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은 단순한 숫자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 정보가 지금 이 순간 힘들어하고 애로워하며 이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남성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신호입니다. 친구, 형제, 아버님, 또는 여러분의 파트너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 영상 하나가 그들이 기다려온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바뀌면 여러분의 낮이 바뀝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